정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아침 7시부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11시부터 우리 형제들이 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많이들 좀 들어오셔서 오늘은 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국화되어 있는가, 혹시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티베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한족들을 다 이주시켜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중국화되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지경까지 제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진정으로 이 심장이 멎어질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국민을 깨워줬기 때문에 이번에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에서부터 우리 강원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홍동명 목사님 대구의 사나이, 우리 방송을 위해서 오늘 오시는 날인데 대구에서 오늘 오시는데 어젯밤 늦게 오셨죠? 네, 어제 늦게 왔습니다. 이 예. 방송이 아침 8시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표를 네. 바꿔가지고 네.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얼굴이 네, 피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한 2, 3일 푹 좀 쉬었습니다. 네. 대구 그 반월당 집회 때 네. 워낙 찬바람, 칼바람이 그 거리를 때려가지고 그날 거기 좀 있었더만은 그다음부터는 뭐 머리가 아프고 뭐 감기가 확 밀려오는 거 대구에서 집에서 그냥 꼼짝 안 하고 이틀간 이렇게 푹 쉬니까 좀 회복되네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에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도 막 종북의 세력들에 의해서 북한 지령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그리고 그 뒤에 힘을 실어주는 자가 PD 계열인 중국 계열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파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기업인들도 지금 숨을 죽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기 우리 홍동명 목사님. 네. 그 짝퉁 우파, 찐 네. 친중이라고 하는 그 지식인 단체들도 지금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여시제라고 알고 계시죠? 네, 여시제. 네, 네. 그 여시제 지금은 태제 미래 전략 연구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름 바뀌었구나. 네, 예. 태제 미래 전략 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깜짝 놀란 건 태제 대학도 생겼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조창걸 그 한샘 명예회장이 4,400원을 들여서 이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친교 모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 의해서 동시대의 지혜와 협력을 통한다 하지만은 이 여시제의 친중 세력들은 중국을 숭배하고 종북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속에 종국의 속국화와 음모가 한국 정치, 경제를 다 장악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동남아를 돌아보고 보니까 이 경제로, 그러니까 돈으로 나라를 일단 다 장악했더라고요. 예를 태국 같은 데는 60%에서 90%까지, 그리고 이 캄보디아 같은 데는 한 70%, 그리고 미얀마 같은 데는 60%, 라오스 같은 데도 한 7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로 장악한 다음에 그걸 5%의 관세를 비싸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갚게 하고, 단기간에 갚지 못하면 그 국가를 강제로 99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뺐는데, 그 돈으로 정복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장악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친중 세력, 중국에 그냥 쉐쉐하는 사람들을 뽑아놓는 거죠. 지금 그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시제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아는 여시제는 참 우리나라의 아까 조금 전에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방금 페이지. 직전에. 네, 다음 저 보면은 그 인물들이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각계의 성공적인 거의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거든, 저게.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시작된 지가 2015년에 발족했다 그래 됐잖아요. 그래 2015년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체로 지식인이나 또 언론인이나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대세가 중국이다.
네.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네네.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의 패권 G1이 된다. 이거는 그 당시 교보문고에 가보면은 거의 그런 책들로 홍수가 되었어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모든 게 패권을 차지하면은 우리도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상 중국 줄에 서는 게 사실상 어쩌면 그게 얄밉지만 거기 지혜로운 처사예요, 그게. 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중국이 한계가 드러나면서 지금 중국이 막 한 70% 따라가다가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 국력이 60% 벌어졌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는 27조 조 달러의 미국이라면 중국은 17조 달러로 10조 달러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다시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중국이 미국을 가까운 시일에 추월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도 없고. 그러니까 저때는 저게 대세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앞으로 중국에 시드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만이 이 시대적인 대세를 잡는다. 이래가지고 멀쩡한 보수우파 사람들이 저렇게 다 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모든 분야에 망난 사람들이 친중화돼가지고 저렇게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저 사람들에서 지배하다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현상이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가 지금 엄청나게 모든 면에 어려운 지금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정말 저거는 정말로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오판한 거죠. 굉장히 오판한 겁니다. 지금 결단코 중국은 이 시진핑과 같은 저런 전제 독재하는 이상 결코 미국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만일의 경우에 등소표가 말한 대로 100년 안에는 미국한테 덤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유시를 받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발톱만 기르고 숨어 있었더라면은 어쩌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어요. 그러나 저것들 너무 일찍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미국 맞짱뜨려고 심피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그냥 난타를 당하면서 이 금융 모든 면에 기소할 것 없이 하니까 중국이 지금 꼼짝없이 지금 내부로부터 지금 붕괴되고 와해되고 있다. 경제가 지금 거의 뭐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데 가봐도 심청근 데 가봐도 거의 폭망 상태의 자영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독자화되고 이 과거의 공산주의 원조로 돌아가니까 이 중국에 돈 있는 그동안에 이 개방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공산당 간부나 뭐 지식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사람 돈 들고 다 튀어버린 외국으로 돈을 보따리 목사님 들고. 이제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건 한번 했어요. 근데 예. 이제 화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 예. 그 여시제 이런 배경이 지금 흐르고 있었다. 예, 예. 근데 이제 정치인들도 저기 들어왔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정체를 밝혔더라고. 이 그래. 친중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이런 선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과거에는 예. 그 오판했더라도 지금은 이게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우리 국민들을 바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직 그 과거에 발을 담가놨던 사람이 거기서 못 벗어나고 지금 그래서 언론들도 뭐 전부 다 중국의 JTBC는 뭐 텐센트로부터 1,000억 그걸 투자받았다 하는데 그 전부 다 여기저기 다 그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네네. 돼요. 그러니까 저기 강원식 목사님. 네. 그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제 우파가 아니고 지금 다 이 짝퉁으로 망가뜨려 놨어. 이 사람들이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이 중국이라는 이 세력들이 내면적으로 가면 중국 공산주의,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그렇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흐르는 흐름의 요새를 보면 친중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기울어져 가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더불어 중국화되었다고 보거든요. 더불어 중국 공산당. 어떤 사람 편말 들고 다니더라고. 더불어 공산당 이렇게까지 편말 들고 다닐 정도로 저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는 걸 뭐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저들의 밑뿌리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들의 밑뿌리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저들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떠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먼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대한민국이 사실은 통일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내 전술로 인하여 압록강을 통해서 우리가 후퇴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지금 저들은 한참 중국몽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 밑뿌리는 정신적 기반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하는 정책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가. 그리고 기독교인들부터 타파하고 그리고 선교사들 다 내쫓잖아요. 거기서 우리 쫓겨나온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여기 한 거는 지금 뭐냐면 중도 세력들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들이 여시제라는 것에 넘어가 가지고 기업인들이나 이 지식인들이 다 친중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죠. 여기서 2019년 7월 10일 날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싱크탱크로 불려지는 양정철이가 중국 공산당 중앙 당교 교류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당교 협약 체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바로 중국의 모든 사상이나 중국의 모든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이거를 지금 가서 지금 이재명이가 저 앞에 외교관 앞에 가서도 굽실굽실 대고 있는데 자, 이런 당교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저들이 이제는 중국화되는 그런 공사나 꿈을 꾸고 우리가 이제 당신들에게 절대 할 테니까 우리가 권력을 끝까지 잡게 해주세요. 이 당교의 흐름의 바탕 속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 다시 말하면 중국의 자치구가 우리가 될 테니 지금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거예요. 될 테니 우리가 영구 집권하게 해주세요. 이 당교 협약 맺자마자 외친 게 이해찬이가 외친 게 50년, 20년 장기 집권하겠다고 외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뿌리가 이 중국의 공산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도 저 외교관 앞에 가서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하게 했다고 비판을 하니까 이 중국 대사가 비판하니까 그 앞에 가서 아주 그냥 사사사 이게 내정 간섭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쉐시하고 저게 지금 국가를 야당의 최고의 대표라는 자가 저렇게 앉아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의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화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화교가 다 점령을 했다. 내가 보내준 거 있죠? 화교의 점령. 자, 우리 그 전준환 목사님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고요. 네. 네, 좀 늦었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조금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차가 밀린 게 아니고 늦게 온 거죠. 아니, 일찍 출발했는데. 늦게 떠난 거지. 오, 금요일 날 뭐 11시까지인데 11시 반 가까이 돼서 오셨으니까 두 손 들고 오늘 죄송합니다. 네. 아니, 내가 전 목사님 이해를 하는 게 차가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막히고 계속 막히는데 감당 안 되더라고. 나도 이해합니다. 차 타고 왔는데. 거기서는 거기는 밖으로 시내에서 나오는 오고, 우리는 변두리에서 오고. 중앙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니 우리 저 누구야 홍동명 목사님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저께 오셨다고. 어저께 오늘 오는 날인데 그런 성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왜 시청자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여기 제목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중공 식민지화 화교의 점령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가. 난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정말 심장이 멎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넘겨서 보시면 화교라는 뜻을 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교는 대만 또는 중국의 국적을 가진 조선족 포함입니다. 대만 또는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이민자로 정착하여 사는 사람을 화교라고 하는데 이 화교는 중국인들이 스스로 화인으로 부르는 데서 기인한 이 화자가 빛날 화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는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인데 자기들은 예. 중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들이 이제 거주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화교가 셋으로 구분이 돼요.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보면 화교가 있어요. 화인 있고 화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교는 뭐냐면 대만이나 중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이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중국인인데 누가 이 사람들을 모든 것을 그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관여하냐면 이 중국이 관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살아도 중국의 간섭을 받아요. 대만이나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도 다 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체류국에 이제 거하면서 대만 중국 사람으로 살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관여를 다 받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류국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 자녀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화교였던 사람이지만은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귀화한 사람. 완전 귀화한 사람. 예를 들면 하이라 같은 사람. 예. 최수정이 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화예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중국의 관여를 안 해요. 뭐 주현미도 그런 게 네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여기 하나 넘겨서 한번 보시면 체류 외국인 수가 대한민국의 체류에서 온 외국인 수가 265만 명인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등재된 사람만. 그런데 중국 국적자가 화교가 95만 8,959명인데 실질적으로는 12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모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체류 여기에 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국계 비중에서 보면 조선족이 64만 3,277명 정도, 67.1%입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75,149명인데 외국 유학생 중에 이게 이제 몇 프로 되냐면 28.5%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들의 사상이 오른쪽에 보면 조선족의 정체성에 보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은 공산당의 사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예, 우리가 그대로. 조선족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철저하게 중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얼마 전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 94%더라고. 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기 좀 합시다.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있는 조선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고려인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러시아인으로서 간 건 고려인이고 조선족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말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건국대 박용규 교수가 2011년도에 조사한 2011년도 이건 더 심해졌을 거예요. 당신의 조국이 어디냐? 한국에 체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한국에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연번 조선족 앙케이트 조사에서 당신은 조선족으로서 진짜 한국인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91.1%가 중국. 그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는 북한인이다. 4%. 그러면 나는 나만의 대한민국 사람이다. 몇 프로요? 0.3%. 그러니까 저들은 뼛속까지 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국에 속해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다문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넘겨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문화를 다 해서 국적, 인종, 언어, 문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결혼이나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역차별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갔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 현황 한국인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사회적 지원에서 이런 게 나와. 통역 서비스를요.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24시간 다국어 통역 서비스 무료로 그리고 상담도 온라인으로 유선 상담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요. 경제적 지원, 저소득층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도 주고 있고요. 경제가 어려운 사람에게 50만 원씩 월 지급을 해줘요. 직업훈련, 자격증 지원, 취업 연계, 한글을 가르쳐서 자격증까지 줘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 교원 자격증을 주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저거 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거 특혜를 줘서 저런 걸 다 따게 해서 한국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미리 이거 드렸으니까 우리 전준환 목사님 이거 보고 연구해 오셨죠? 한 말씀 좀 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많더라고요. 25가지인가 넘어요. 네. 지금 저 사람들한테 주는 특혜가.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광주 5.18 유공자 법에 의해서 광주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네. 차별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가산점도 주죠. 가산점을 줘버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고 뭐 이런 혜택을 주고 부동산의 혜택을 주고 다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것이 제가 이렇게 쭉 봤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의료 뭐 교육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의료 지원도 많이 받죠. 건강 지원. 지금 내가 조사한 것만 해도 지금 이게 엄청납니다. 한국어 교실 무료 한국어 교육 능력 시험 지원까지 해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어학 교육을 받으면 어디 가서 자격증을 받으면 예, 여러 취업도 편안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저 자격증 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중국인들한테는 이 조선족이나 중국인들한테는 저 시험을 굉장히 쉽게 해줘요. 어떻게 홍 목사님 좀 말씀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때에 저런 엄청난 우리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그 어려운 서민들은 외면하고 중국의 저 4대에 빠져가지고 중국에서 와 있는, 사실 아까 뭐 조선족 뭐 한족 구별할 것 없이 똑같은 중국 공산당에 완전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와 있는 사람들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국인이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저 사람들에게 온갖 가지 특혜를 주면서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나라에 저런 세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저 지방자치제도 그 선거권까지 부여하면서 서서히 우리나라를 영구적으로 소위 좌파 정권이 잡을 수 있는 토양을 지금 구축하는 겁니다. 미국에도 똑같아요.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가지고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 다 쫓아내는 거는 그 난민들 들어오는 놈들이 저 좌파를 지지하거든, 그게 전부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똑같은 거에 저래가지고 우리나라화 돼가지고 저들에게 이렇게 영주권을 주고 뭐 나중에는 또 이 투표권 줘가지고 영구적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 특혜를 부여가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면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이 좌파 이중 인격자들은 참 중국 앞에서는 쓱쓱 웃고 우리나라의 정작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아주 그냥 사나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좌파의 덜거립니다. 저들은 국민이나 저 사람들은 자기들 세력이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예, 목사님. 네. 내가 보니까요. 네.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요. 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6가지예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냐면은 노령연금 주고 건강보험 주고 실업급여 주고 정착지원금 주고 지방선거권 주고 기숙사에 우선 지원해 주고 대학 입시 수시 특별 전형 지원해 주고 결혼 비용까지 지원해줘요. 맞습니다. 네. 공무원 임대주택 시 우선 배정해주고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 전형 지원을 하고 휴대폰 통신비도 지원하고 출산 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고 국공립 어린이 우선 배정하고 육아 지원 보전금 지원,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다 준대요. 국내 자격증 취득 시 재반 비용 지원하고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 비용도 지원해주고 출산 산모 도우미 지원해주고 학습지도 지원하고 고액 등록금 장학금도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도 지급하고 대출 시 이자 감면도 해주고 애완 송금 시 수수료도 감면해주고 은행 예금 우대금리 대상자고 중국인에게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다 감면해준다. 네.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해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혜택이 우리 국민이 받아야 될 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면서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요. 지금 보면 뭐 주택 분양 특별 공급 지원도 있고 다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융자를 마음대로 해줘가지고 땅을 마음대로 사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라가 없을 때 유대인들이 그 들어가서 땅을 사요. 땅을 사놓고 유대인들이 땅을 거기서 산단 말이야.
팔레스타인 땅을 그렇게 사고 있다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사놓던 땅이 이게 우리 땅이야 하고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의 이 육지에, 제주도 말고 육지에 요지 땅을 여의도에 11배를 사놨어요. 한국에다 지금. 예? 지금 여의도 땅 크기의 11배를 요지 땅을 중국인들이 사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샀을 때 나중에 이들이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중국화로 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이렇게 법을 지자체별 조례법으로 이걸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고. 지금 이게 보면 나는 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럴 겁니다.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화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중국이 들어오는 명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내가 우리 국민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 재산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우리나라 안에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거의 정확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지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러시아가 지배하고 정복한 그 땅은 좀 60% 이상이 러시아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이 자꾸 우크라이나가 박해를 하니까 네. 우크라이나 국가가 지금 러시아계 국민들을 박해를 그 집단에서 사는 거기를 돈바스 지역을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 그때 푸틴이 공격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 국민들이 왜 우리 국민들이 박해당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이래가지고 막 참자 들어온 거예요. 그 전쟁도 네. 똑같은 겁니다. 자국 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한다 그런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강원식 목사님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내가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했다 그랬고요. 아찔했다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지금 다 정복이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누구 계세요? 반국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예.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하고 붙어 있어요? 친중 세력들이잖아요. 중국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친중과 친북 같이 붙어 있죠. 네, 붙어 있는데 이번에도 북한은 이제 넘어졌으니까 가나니까 지금 어디 가서 보냐. 국회의장이 지금 대통령 잡아놓고 어디 가 있어요. 중국 가서 만났잖아요. 시진핑 만나갖고 쉐쉐하고 그거 뭐 어떤 일을 저지르고 어떤 협약을 하고 왔는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지금 목사님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중국화 지금 대한민국이요. 완전히 이게 지금 위기야. 지금 제주도는요. 동네를 중국이 다 사버리고 있다고 그러잖아 지금. 지난번에 일단 먼저 제주도에 갔더니 정말로 거기 사람들도 이거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토지를 사놓고 지금 중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주도. 그러니까 우리 아까 홍동영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무슨 거기와 뭐가 다를 바 있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자국민의 정치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 보호인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관섭할 수 있다는 거죠. 일의 교부도 역할을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제가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있는 오사카 공항에 가보면 간사이 공항에 완전히 쓰레기 천국이야. 이걸 뭐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모든 거 화장실이고 어디다 다 풀어놔. 이걸요.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저 서해안에 지금 중국으로 그 쓰레기들이 몰려오니까 제주도가 이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중국에서 쓰레기 몰려오죠. 사람들이 와서 또 쓰레기 버리고 가죠. 그러니까 공항 직원들을 그래서 결국에선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제재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그러는데 여기 와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요거 나온 거 요거 한번 띄워보세요. 끔찍하네 지금. 적어 보세요. 아파트 요거 4만 채. 아파트 4만 채, 토지 7만 필지가 중국 땅이에요.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걸 세일하고 막 나눠주고요. 기업들도 넘겨주고요.
있을 수 없는 짓을 다 해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국민 저항권을 대표로서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반국가 체제들이 그 세력들이 대통령을 다 가둬놓고 있잖아요. 이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국민 저항권. 그걸로다가 이제 우리 전 국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서 3월 1일 날은 전 국민 하여튼 1000만 이상이 나와야 돼요. 대통령 표를 찍은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는 한 아이들까지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중국에 완전히 세일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보면서 왜 시청자들 이거 보면서 왜 빠져나가냐고. 왜 좀 알고서 좀 데모를 하든지 싸우든지 해야지. 아, 이런 걸 안 듣고 뭘 하겠다는 거냐고. 아니, 조나단 목사 밤에 감을 쥐고 야단 칠 때는 막 들어오더만, 우리 형제 목사들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그냥 몰라가게 보는지. 아니, 이런 내용을 들었던 사람도 다 나가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요, 대한민국이 완전, 중국의 자치구 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동안에 뭐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 광화문에 가서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알고 외치자고. 그래서 2030 세대들, 10대들 다 나와야 돼요. 3월 1일 날. 이번에 나올 때에는 아까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다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못한 사람들, 이런 것을 통해서 깨우치고 알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 알았으니까 다 나와야죠. 그래서 3천만이 나와야 된다. 뭐라고 하니까 한 40명이 올라가네. 2030 세대가요. 그 사람들은 가장 어느 세대보다도 반중 정서가 강하고 통일도 원치 않는 세대입니다. 실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대거 이번에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말로 전 국민들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우리는 언젠가 중국 사람이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이제 중국의 큰 손들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아파트 막 동짜로 다 사가지고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새 들어 사는, 중국 놈들한테 새 들고 사는 그런 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고 그 세일을 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보편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고. 다음에 넘겨서 보면요, 여기 보세요. 화교들의 추가 특혜를 준 게 외국인 특별 전형, 대학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글로벌 전형이라 그래서 정원의 모집이라 무제한으로 뽑아요. 여기서. 그래서 2022년까지는 각 대학별로 외국인 특별 전형에 화교 특별 전형 존재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뺐더라고. 말만 뺀 거예요. 지원 자금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아. 조건을 보세요. 조건, 모집 요강. 대만 국적자, 화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지원 가능하다. 당시 대만과 한국 간의 호혜주의에 따라 적용된 자격 기준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저게요. 네. 지금 지방 같은 데 보면 네. 대학교가 정원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정원 채우기 어려우니까 학교는 유지돼야 되고, 숫자가 줄어들면 이제 학생들 또 쭉 줄어들고, 학교 유지가 안 되니까 전부 이 다문화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한국에서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다문화 사람들을 돕자. 그렇게 가지고는 학생들이 거의 어떤 데는요, 전체 과학생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다 이 다문화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돈도 안 내요. 한국에서 다 해가지고 돈을 대주고, 국가에서 대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 와서 다 대학을 공부를 하고 거의 공짜로. 그러니까 그런 지금 세상이라니까요. 대학 관계자들이 네.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중국이나 외국에서 이 학생들이 오지 아니하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지방은.
어제 대구에 내려가서 친구 김재국 목사 자교청 관련하는 목사인데 대신대학교 그 사람이 과거 재단 부의사장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대신대학교도 지방신학대학이니까 별로 사람들 잘 모집하기 어려운데 외국인 애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거기도. 대학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전 나라에 애들이 없어가지고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조차도 외국인 때문에 유지되고 숨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을 그 성질, 어떤 그 사람들 성불이 우리나라 외국에 유학할 때는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 왔으면 그 사람들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무슨 혼란기 오면은 중국의 지령만 내리면 총동을 나갑니다. 네. 박근혜 때도 그렇게 이번에도 그러다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가르게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 정치에 나가지 마라 이런 지령 내렸다는 걸 그동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게. 지난번에 영역기 봤잖아요. 트랙터 씨 할 때. 저기 지금 서울에 있는 특히 신학교 개통 있지요. 대학원 대학교 거의 학생이 없어요. 지금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문화 특히 중국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이걸 장학금을 거의 다 100% 줘요. 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 국가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그것도요. 우리가 냉정해 보면 이미 이게 사상적 가정을 붕괴시키는 게 그 안토니오 그람시에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요. 같이 살 때는 지원 안 해줘 우리나라가. 이혼하면 지원해줘. 이혼하면 그럼 이혼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부추기는 거지. 예. 그 가정을 붕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살기가 힘들다 막 이렇게 저렇게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저렇게 혜택을 준다면요. 결혼해가지고 주택도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렇게 해주면 쟤들이 결혼해서 자식 안 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그 중국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그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서 법조항을 저런 식으로 조례법으로 만들어서 움직인 거라고요. 다시 이걸 우리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요. 집만 있어 보세요. 젊은 애들 결혼 다 한다니까? 그러면 애들 낳지요. 그러면 학교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교들이 외국 특별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주로 의회, 한의회, 치의회, 수의학, 약학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의료개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료개혁한다고 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댓글 부대들. 그게 바로 저 중국 세력들이라고요. 왜 그걸 못 보냐고. 그래, 거대한 중국의 소나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벌써. 그럼요. 그 넘겨서 한번 보세요. 관련 자료. 중국이라고 안 하고 다문화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을 조례법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다문화라는 법을 만들어 갖고 이걸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요. 문재인 때 다 이렇게 됐어요. 문재인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제 국가가 엉망이 지금 됐는데 이걸 이제 2030 세대가 이걸 통해서 문재인 때에 너무나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다. 문재인 때 제일 집값이 많이 올라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집값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게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페미니즘을 운동을 해갖고 문재인 때 또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너무나 많은 또 피해를 입고 그래서 2030 세대는 이걸 이제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근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정학일 목사님 이걸 듣고 확실하게 알고 대한민국을 여기에서 건져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 조선족 중국 화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국을 위해서 장학금이 얼마 나간지 아세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네, 1조가 나갔어요. 1조.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상당히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3월 1일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함께 서울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이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원 자격의 첫 번째 가보면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자녀를 둔 가정이 다문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국적 취득을 안 해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맹점이. 우리는 미국 가면은 혜택을 받으려고 국적 취득을 하잖아요. 예. 시민권을 따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는 거꾸로. 따면 혜택을 못 받아. 그런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화교들이 판검사 되는 길, 로스쿨 외국인 전형. 예? 거기 보면 맨 밑에 저기 언더라인에 있어요. 거기 보면 다문화 가족의 자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이 로스쿨의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 전형. 특별 전형으로. 그러면 예. 목사님, 예. 저 다문화에 나온 사람들은 법을 공부해갖고 네. 다문화만 재판을 합니까? 아니면 전 국민을 재판을 합니까? 대통령 재판한다니까. 대통령 재판을 해. 네. 이 사람들 변호사를 해도 그렇게 하고. 그럼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고 그걸 하겠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에 있는 인간들이 다 이렇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도 이런 인간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오다를 때리는 재판관, 네. 그 재판 연구관 네. 뒤에서 네. 이렇게 각본을 TF 팀. 써준 사람, 네. TF팀이 네. 바로 그런 가운데 저런 놈들이 있다는 거 이야기 있는 나오죠. 거죠. 그러니까 TF팀에서 거기에 모든 각본을 써준 대본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 한참 유행이죠. 아 심지어는 지금 이번에 드러났지만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위원들을 중국 사람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썼냐? 그러니까 썼다. 한 명 썼다. 근데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동네에 한 명 썼다는 거잖아. 어. 근데 그게 한 명만 썼겠냐고요. 근데 헌재 안에도 이 중국 화교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 지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넘겨서 보면 이게 이제 학원이거든요. 학원. 학원에서 입시학원 홍보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할 것 없이 모든 명문대학 입학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100% 합격해준다. 100% 되잖아요. 특혜로다가. 아 그쪽에서 모집할 때. 모집할 때 다 100% 해준다. 그러면 우리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들어간 거고요. 더 끔찍한 게 뭐냐면 하나 넘겨보시면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 대한민국 법을 화교가 판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변호사 시험을 보잖아요.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원래 국제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오른쪽에 보면 한문으로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 한문으로 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호사 시험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중국인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깜짝 놀란 거는 밑에 보세요. 판검사 임용 시에도 한국 국적 기준이 없어요. 미쳐서 나라가 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을 판사가 판결을 하고 수사를 하는데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은식 목사님.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또 자기 사상과 체제를 가진 사람들 쪽으로 그건 기울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건 규정이 돼 있어. 그 밑에 보면은 보여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일부 검찰 수사관 및 직원 교정 및 출입국 관리 분야, 국가 안보 관한 분야에 관한 등에만 복수 국적자 임용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런 데는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 연구관 있잖아요. 한국 국적 제한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 다 뜹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딱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이라고 보여요? 저 홍동영 목사님.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얘 얼굴 안 납니까? 이미 우리가 중국으로 이렇게 중국화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벌써 서서히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또 우파 정권이라 할지라도 아까 여시제에 나타난 그대로 우파 세력들 가운데서도 친중 인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재 국민의힘 지금 믿었다는 크고 다십니다. 150% 똑같아요. 오히려 돈을 좋아하는 자유우파 소위 보수주의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중국화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야에 가릴 것이 없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과거의 3.1절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래 3.1 기미 운동을 일으켰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를 중국의 손아귀로부터 대한민국을 온전히 다시 재독립해야 이 나라가 산다. 제2의 독립운동, 제2의 건국운동이 펼쳐져야 이 나라는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이거는 정말로 나라가 무너져도 한참 무너졌지 지금. 국민들이 대체로 몰라요. 이 좌파 정권 때 수천 개의 저희 법을 만들었다 가는데 구석구석 들어가 보니까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리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국민들 저런 걸 다 알겠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님이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하 저렇구나 싶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중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정도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저렇게 소속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집어삼키는 저런 식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꿈에도 못 꾼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뭐 참 윤석열 복귀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이 중국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정말로 우리나라를 있게 만든 한미를 중심으로 나라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북쪽의 그 세력권에 갇혀가지고 다다시 나라는 비극의 역사를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이런 지금 중국의 여시대 문제라든지 화교 문제라 이거 지금 이번에 처음 다루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근데 보면 한 2달이나 석 달 되면요. 이게 막 언론에서 나와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과거에 우리가 뭐 저항권이 됐건 안토니오 그람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일반화가 돼갖고 나오더라고. 이게 자유우파 중앙방송이에요. 중앙방송이야 여기가. 부정선거부터 떠들었죠. 네, 부정선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데가 뭐 어디가 있습니까? 저 여기도 보니까 채널 A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일부도 안 돼.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자꾸 국민을 계몽하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을 퍼뜨렸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지금 대통령을 지금 그 헌재에서 판결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들어오는 여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얘기를 보면 90%가 탄핵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의 사람들은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나 또 언론 계통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8대 0으로 자기들이 이제 인용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또 이쪽에 또 깊이 본 사람들은 아니다. 4대 4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 지금. 아니 여론이 이게 많이 올라가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1,000만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지 않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문영배를 욕해봐야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는 이미 굳혀졌고 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그렇게 이진숙에게 이렇게 반대했던 이진숙이 탄핵을 반대했던 우리 자유우파 성향의 이 사람들이 이탈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재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을사조약을 맺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을사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사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간이 됩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처럼 저주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게. 도대체 지금 이 우리법 연구회에 실질적으로 한 100명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3,000명 정도 되는 이 판검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어느든지 조직적인 똘똘 뭉친 그 세력이 조직 폭력 빼고 무서운 게 뭡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냐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좌파 저애들은 똘똘 뭉쳐 있잖아요. 우리법 연구에는 그냥 덩어리로 뭉쳐 있어요. 네. 그 안에서. 네. 그런데 이거 아까 여시제 같은 것도 보세요. 그거 누가 봐도 좌파 조직인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끼웃거려. 내용은 우파지. 네. 끼웃거린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좌파 조직이야. 네. 이것이. 네.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딱 생기면은 우파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어떤 것을 딱 지적을 하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 우파에서는. 국민의힘도 안 나오고
변호사들도 안 나오고 검사들도 안 나오고 안 나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자꾸 이걸 일으키면은 저는 대한민국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소망이죠. 소망. 절대 지금 안 돼요. 하나 소망. 넘겨서 보시죠. 네. 넘겨서 보시고 얘기하자. 넘겨서 보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 뭐 결과학은 뭐냐면 다문화 가족 지원을 악용해서 중국의 대한민국 식민지화 정책이에요. 이게 식민지화 되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제가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 여기서 한미 좌익들의 정치적 공동점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포인트? 네. 한미 좌익들의 정치적 공동점. 한국과 미국 차이이네요. 예. 이게 예. 미국의 민주당이 러스트벨트에 불법 이민자를 유입시켜 부정선거로 정치를 장악해 왔던 것처럼 한국의 민주당과 친중 세력들도 화교를 통해서 선거 조작으로 한국 정치계의 장악을 시작했다. 트럼프가 왜 불법 체류자들을 이번에 강력하게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체제를 하고 있어도 그 영주권자들 있잖아요. 영주권자들도 이번에 쫓아버려요. 세금 낸 근거나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다 쫓아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그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의 그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미국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이런 걸 트럼프가 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을 중국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한마디 좀 해요, 강은식 목사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전광훈 TV가 사실은 중앙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한 달, 두 달 후에는 이걸 다시 공영방송이나 공중파에서 이걸 다룬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3.1절 우리가 모임은 대한민국을 4.19 정신의 혁명 위에 세워가는 국민 저항권입니다. 이런 방송을 듣고 이런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이번에 다시 광화문에 모여야 이게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 일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는 수백 년 그 형을 받을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것을 알고 6천여 명이 넘는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그들도 일을 연구하고 이번에 승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하여 계몽령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5,300만이 다 깨어나서 이번에 중국 이 화교 문제, 우리 또한 반국가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이번에 다 척결하고 해결해야 할 겁니다. 홍동명 목사님. 예. 나는 그 정광훈 목사님이 천만 얘기할 때 황당하게 들었거든. 예. 근데 왜 천만이 돼야 되느냐? 지금에 와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국민이 강력한 저항권을 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이게 완전 중국의 식민지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생깁니까? 제도권 우리를 대의할 제도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도권인 그 대의 정치의 기본인데 민주주의가 저것들이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가 무너져 있으니까 사법부 뭐 입법부 할 것 없이 정체적으로 반 대한민국의 그런 세력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대명천지 21세기의 자유민주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자본 뿌려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어디에서 저거 그거는 참 천일 공로할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젊은 아이들 볼 때 이건 아니다. 이런 짓거리가 어디서 대통령도 저를 잡아갈 바에는 앞으로 저놈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힘없는 백성들이야 어떤 짓을 하겠느냐. 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카톡 글까지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전체주의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카톡까지 검열하고 심지어 무슨 여론조사까지 참자 조사하고 개인적으로 전환기에서 말하는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하는 참 전환기 말은 잘했더만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좀 공명하게 잘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왜 민주당이 나서고 헌법재판소 요구했는데 왜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느냐 이게 희한하다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헌재 중앙선거관리가 한 통속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환길이가 간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 나라가 무너져도 한참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새롭게 건지지 않으면은 참 천만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3일 그때는 좀 일본에 워낙 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지만은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뭐 국민의힘도 우리는 봐줄 거 없어요. 저것들도 역사의 퇴행적인 존재들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것들은 네. 청소하고 정리해야 돼요. 저것들은 결단과 자유우파의 가치를 대변할 집단이 못 되는 겁니다. 저거 오히려 옛날부터 우리가 때리는 뭐보다 말리는 뭐가 더 밉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국민의힘이 더 얄미운 거예요. 저게. 맞아요. 저놈들이 배치를 할 때는 박근혜도 탄핵 안 당하고 윤석열 탄핵 안 됐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그 추위에 떨어져 나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저런 미친 저 정권 저 정당 저런 세력들을 이번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김대중도 그때 막 촛불 문화주의 촛불 세력이 나니까 아테네 왜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 보는 것다가 황홀해 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좋아하는 직접 민주주의. 그들은 이제 광장에서 떠들었잖아. 촛불 들고. 이번엔 우리가 반대로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이번에는 완전히 저 세력들을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참 언론도 가안이지. 촛불을 든 놈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들은 극우파래. 극우파. 교회 일각에서도 말이죠. 강화문시장 극우파라고 떠들고 정강훈 목사를 무슨 극우에 미쳐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기독교 목사들 참 나는 저 사람들 볼 때 과연 그 속에 진짜 주님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우파로 비판하는 세력들은요. 극우. 아니 극우라는 게 내가 얘기했어. 이 정치적 논리는 우파와 좌파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수 진보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우파와 좌파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폭력을 휘둘러요, 뭘 해요, 극우라고 하는데 이게 right라는 말이니까 옳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극우라는 건 아주 옳다는 얘기야. 그건 맞습니다. 그게. 예. 지금 이 판에 이 누구야 이 제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중도 보수당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중도 보수당이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는 극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놈이 중도 보수권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 넘겨서 저기 읽어보면요. 목사님 저기 예. 보시면 예. 한미 차익들의 정치적 공통점 그랬잖아요. 예. 미국의 민주당이 러스트 벨트의 불법 이인자를 많이 예. 유의시켰다. 예. 저기가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 중북부 자동차 공업 벨트가 자동차 무너져 많은데 그리고 이제 거기가 뭐 볼티모어라든지 이런데 그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제조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조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거기다가 불법 이민자를 시켜서 선거만 하면은 민주당이 이기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여기를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도 미국에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화교나 이 다문화나 이런 사람들 딱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안산 같은 거 영등포 같은 데는 막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한테 주민자치 저걸 주어가지고 선거를 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저 구로 쪽이나 뭐 구로 쪽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 지금 차려야 돼. 그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좀 더 친중 세력을 이용한 중국의 대한민국 식민지화 정책을 한번 볼게요. 왜 그럴까? 자, 민주당이 화교 수혜 정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유는 뭘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단, 사법농단, 입법 폭주, 언론 통제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는 뭘까? 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네. 배신자 한동훈, 권영세 뒤에 중국이 있는 이유는 뭘까? 네. 현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중국인 비율이 56%인 이유가 뭘까? 심지어는 목사님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는 그 동이 중국 거라면서요. 맞아요. 중국 사람 거. 부동산이 거래돼 있다. 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티베트의 교훈을 티베트 보고 요걸 답을 냅시다. 중국은 한족을 티베트로 이주시키기 위해 수확물을 좋은 가격에 사주는 양곡법을 시행하고 이번에 우리 양곡법을 발의한 거 있잖아요. 똑같아. 예? 그 법이 중국에서 만든 양곡법하고 똑같습니다. 저게. 예. 처리 대출에 주택 지원 등 한족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결국 티베트를 점령하였다.
사람을 많이 보낸 거죠. 예. 글이 왜요? 그 자꾸 나가. 위구르와 만주도 진짜- 이런 진짜 얘기 방식으로 들을 때. 중국화되었다. 예. 중국은 민주당을 이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중국화시키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티베트에 이제 중국이 중국의 한족을 글로 자꾸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에게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어려우니까 양곡법이라 다 사준 거야. 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리 대출로 주택 지원 등 한족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결국 티베트를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정복해 버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티베트가 지금 중국화됐거든. 거기에 같은 데가 지금 어디냐? 위구르 이런 방식으로 중국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권력을 장악하고 중국의 식민지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의 자치구입니다. 중국의 속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중국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은 민주당을 이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중국화시키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서 보는 거예요. 이제서.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본 거예요. 문재인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태산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조그마한 밑둥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서 하면서 아부하면서 쎄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비난은 했지만은 이렇게 우리 국민들 가슴 깊이 또한 뿌리 깊이 와서 저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다 우리 바치려고 다 계획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공산국가를. 제가 이번에 그 연변에서 오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연변의 조선족들한테 한국말을 쓰도록 했답니다. 한국 글을 쓰게 하고, 근데 지금은 아예 못 쓰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한대요. 중국말만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학일 목사님 교회 와서 강의했던 우리 김철홍 교수의 마무리 발언 때 보면은 중국의 궁극적, 우리나라의 좌파들 궁극적 목적이 대한민국을 중국화,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시장 경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중국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북한이 중국이 말을 안 듣거든. 과거 등소배 때부터 계속해서 김서희 보고 너희들도 개방해가지고 스스로 먹고 살도록 해라.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북한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남한을 일단 접속하고 난 뒤에는 김정은이 계속 말을, 김정은이 제가 한다 하잖아. 맞아요. 제가 엿부르고 남북을 똑같은 체제로 만들어가 맞아요. 중국이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김철원 교수의 그 명강의 중에 마지막 부분은 그런데 섬찟하지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냐면 체제 전쟁 중이라는 거잖아요. 체제 전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총칼 들고 직접 싸웠지만 지금은 다 체제적으로 다 하부 조직까지 경제로 그다음에 이 권력으로 다 장악을 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깨우쳐 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 직접 민주주의로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3.1절에 몰수히 나와서 우리가 반드시 직접 민주주의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기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들만의 도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차이나타운인데 서울 대림동, 서울 자양동, 건대 앞에요. 예? 그 다음에 서울 가리봉동, 인천, 부산 초량동 이런 데가 지금 이거 말고도 엄청나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하십니까? 반공을 주장할 때 넘겨서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견제 정책을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국회의원 및 공무원 금지. 예.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 금지. 이게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소유 금지. 예. 선거 출마 투표 불가능. 예.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국내인과 동일한 세금 부과. 예. 각종 방송 출연 금지. 근데 기자. 우리 국내인과 동일한 세금 부과인데 다 면제해주고 있잖아요. 예. 예? 기자, 예. PD 등 비디오 분야 직업 불가능. 이거 왜 그러죠? 언론을 조작하니까. 근데 지금 댓글 부대 뭐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중국의 댓글 부대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4천만이래 4천만. 허가구역에서만 거주. 중공과 연락 금지. 한국 비방 금지. 중국식 건물 증축 금지. 식당 개업 시 허가제.
차량 구매 등록 허가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에 와서 왜 박정희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래 안 하고는 결국 이 나라가 동남아시아처럼 동남아시아는 오래전부터 중국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그랬던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의 경제는 거의 중국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당시 이승만 독립하고 이후로도 중국이 상당한 세력을 가 있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가만히 볼 때 저 세력을 그만두고는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남고 전부 다 저놈들이 다 지배하겠구나. 그런 참 여러 가지 염려 끝에 저런 이때까지 어떤 나라도 시행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중국 법을 그렇게 결정해가 시행한 결과로 전 세계 다 차이나타운이 흥청망청 이렇게 부흥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발을 못 붙였던 거죠. 그러다가 좌파적은 들어서면서 또다시 이제 차이나타운이 다시 이제 흥청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네. 박정희 대통령이요. 공산당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너무 잘 아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중국 가서 또 공부도 했잖아요.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서 공부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저 혁명을 일으켜갖고 저렇게 법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네.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기까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고 대통령 취임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밀접한 부분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래도록 준비해서 이거 국민을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 다 무너진 대한민국 살려낼 길은 방법이 없다. 대통령의 최고 통치 행위로 할 수 있는 이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계몽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3천만 지난번 대전에 갔더니 전광훈 목사님 3천만이 모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였을 때 국민 저항권 1,000만 명에서 3,000명으로 8천만 명으로 올라갔네.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 뭐 우리나라 60%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3천만이든 그게. 60%니까 그 얘기 한 거죠. 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교 현황이 전 세계 168개국 중에 8,700명인데 90% 이상이 동남아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탁월한 이제 감각을 바탕으로 미국과 EU에 이은 세 번째 경제 세력인 화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화상이 보유한 현금성 유동자산만 2조에서 3,350억 달러. 네, 500억 달러. 이 돈이 유대인과 맞먹는 거예요. 화교들 돈이. 이 돈이 지금 중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화교들에 의해서 돈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중국이 무너진다고 너무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보면 사실 리카뉴 전 싱가포르도 1인 독재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친중 세력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태국에 탁신 천 나익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친중으로 다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 넘겨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화교 동남아 경제 장악한 거 중국의 1대1로 전략. 필리핀의 경제 얼마? 60%. 태국은요? 60%에서 90%. 싱가포르 77%. 싱가포르 재정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싱가포르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80%를 중국의 화교들이 돈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동남아를 돌아보니까 완전 중국화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버리면 중국에서 일본 또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공산 사상을 물리쳐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태국에서 제조업이 90%, 철강 운수가 70%, 상업이 80%, 방적, 이게 뭐 실 있잖아요, 실. 실로다가 이제 천자는 방직 기술까지도 다르면 실 뽑는 기술까지 다 60%가 다 중국인인데 도로도를 내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다 중국인들이 옵니다.
나라의 혜택을 안 줘요. 그 1대1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넘겨서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예. 넘겨주세요. 중국이 지금 1대1로라 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네. 전부 다 이제 동쪽으로는 미국에 마켓가 못 가고 서쪽으로 진행하잖아요. 네. 서쪽에서 나오는 그 원유라든지 또 자기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치고 자기 세계 패권국가 만들기 위해서 저런 루트를 만드는 거죠. 네. 일대는 바로 육로를 통해가 중앙아시아를 통해가 유럽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로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두 루트를 통해 가지고 중간중간 항구를 갖다가 건설해주고 도로망을 만들고 또 비행장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들에게 공항 필요하지? 너희들 고속도로 필요하지? 아프리카도 저런 나라에 아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대줄게. 해놔놓고 오케이 해가지고 또 많은 정치 자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국가의 관료들이 돈을 받고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돈을 얼마 주고 너 나라가 알아서 해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어떤 공항을 만들 때에 또 항구를 만들 때에 자기 나라의 건설사가 갑니다. 네. 자기 나라 건설사가 가고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이 갑니다. 노동자들이 가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는 돈은 왔는데 전부 다 중국인들 도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죠. 그러면 네. 나중에 남는 거는 뭐냐? 빚만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빚만 남고 자기들이 만드는 항구나 고속도로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 때문에 남으니까 그러면은 빚 대신에 항구를 우리가 쓰겠다. 네. 도를 우리 소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하니까 요즘 와가지고는 각 나라에서 반중국 전사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네, 네. 그래서 중국놈들이 그렇게 몇 조 달러 뿌려가지고 해나가는 게 앞으로 참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오늘날 중국의 붕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저기 전 목사님, 저 세 번째 그러나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네. 이를 이용해 중국은 차관을 제공하면서 네. 고금리와 짧은 상황 기간 동안 여러 개의 불리한 조건을 계약에 넣어서 많은 국가 23개국 네, 23개국가 부도 위기에 있다. 스리랑카도 빚을 갚지 못해서 항반로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양도하고, 파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뭐예요 저기 빚더미에 빠졌다.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홍동명 목사님 말씀한 게 예. 바로 그거예요. 경제 돈을 주고 나서 결국에 그 나라를 부도나게 만들어요. 그래, 달러 빚을 줘가지고 달러 빚 준 사람한테 종로를 하듯이 예. 저놈들이 돈 빌려주는 형식 취하면서 저 나라 이 이권을 다 가져가고 결국 그 나라의 물건은 저가 담보했는 거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돈을 빌려줘도요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이자를 못 받게 하잖아요. 맞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저 중국은 이자가 뭐 사람이라도 잡히고 그 돈을 네. 올려버리잖아요. 천문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가의 이런 모든 것에도 이 중국 밑에 붙어가지고 덕보는 나라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는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일성이도 같이 붙어 있지만 그렇게 그 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년의 원수는 일본이다. 예. 1000년의 원수는 중국이다. 예. 이걸 지금도 이북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 김일성이도 이걸 알아. 네. 그런데 그 김일성이를 주장하는 주사파 애들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남한이 지금 북한보다 더 친중입니다. 맞아요. 북한은 뼈속 깊이 DNA가 과거에 고조선 고구려 내려오면서 변방에서 중국놈들하고 언제나 부닥치고 한경도 평안도 그걸 쌓았기 때문에 DNA 속에 중국 뗄놈에 대해서 강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남한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요즘 와가지고 좌파 정권이 해가지고 완전 쎄쎄쎄쎄 하면 중국으로 가는데, 북한은 우리와 어쩌면 잘못하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을 품어뿌리고 남한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희한한 완전히 천재가 코드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 지금. 그런 것들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떼놈들하고 얼마나 반중국에 대한 우리는 교육은 아닐지라도 그런 사상 속에 우리는 자라왔거든. 그런데 오늘 요즘에 와서는 완전 친중이 돼가지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김하전 하잖아. 네. 김하전 노래 무슨 노래 부릅니까?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 이거 부르면서 이 적절히 향해서 김하전 타고 가거든.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걸 아주 잘 알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차이나머니로 넘겨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각 나라에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지금
이 지금 개발도상국에 기반 시설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나라들이 중국 때문에 다 부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중국은 절대적으로 중공이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중국은 모든 자유가 박탈된 공산 독재 전체주의입니다. 종교, 사상, 양심, 집회, 표현 등 모든 게 통제돼요. 중국 공산당 독재 전체주의 잔혹성을 한번 보면은 1949년도에 저 어떻게 나왔죠? 중국 공산화시 보수 우파 2천만 명 이상 학살했고 그러니까 공산국가를 세우는 나라 치고 사람 죽이지 않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 2천만이요. 예, 그러니까 2천만 명. 그 다음에 1958년 마오쩌둥 대약진 운동으로 4 내지 6천만 명이 사망했죠. 저거는 굶어 죽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 정책 네. 굶어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저 참새가 뭐 별을 깎아 먹으니까 저 새는 나쁜 새니까 전국의 모든 참새를 다 죽여버리는 거라. 다 잡으니까 참새 대신에 다른 곤충과 다른 악충들 나가지고 농사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하고 둘은 뭐 생태계 자체를 무시가 모르니까 저래가지고 떼적으로 굶어 죽은 거예요, 저게. 저게 굶어 죽었죠. 예. 그다음에 1966년 예.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으로 500만 명이 학살되고 예. 종교, 전통, 윤리, 도덕 등 말살로 정신적인 황폐화가 이루어졌다. 네. 중국은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 저 소위 말하는 문화 대혁명 때 그 유명한 홍위병들이 요즘 말하는 10대, 20대 애들이 완장 차고 네. 그렇게 부패한 관료들 자기들이 볼 때는 약간 자본주의 냄새나는 등소포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실용주의 세력들을 전부 다 이 수구파 소위 말하는 주자파라 해가지고 완전히 애들이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공산당 어른 간부들 끄잡내가지고 네. 이 민자파 해가지고 처형하고 그런 짓거리 했는 게 그 당시 쫓겨난 게 등소포에도 그랬고 요즘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시도 그때 하방 쫓겨난 겁니다. 그때. 맞습니다. 강은식 목사님, 네. 가만히 있지 말고 저 맨 밑에 보면 중국 인구가 실제적으로는 15억이라고 하는데 14억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14억인데 1억의 공산당을 위해서 13억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 이건 공산주의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북도 그러고. 네, 공산당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13억이 희생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꼴로 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장서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북한도 그렇잖아요. 1%를 의해서 99%가 희생과 헌신을 당하는 겁니다. 네. 그 당원만 있을 뿐이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민을 이야기하지만 인민은 없어요. 저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체제 전적을 한다. 체제 대변혁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말하자면은 민중당이나 이런 애들이 하더니 지금은 네. 이제 완전히 더불어 요새 공산당이라고 그런다면서요. 네, 더불어. 아니, 더불어- 붙이고 다닌다니까. 아니 더불어 자체 용어 자체가 잘한 대로 김일성이 회고로 세계와 더불어 그리고 신영국이 만든 더불어 숲 더불어 그 민주당 전부 다 같은 이념과 사상체 더불어가 뭐냐 집단적 숲이 있는데 더불어 숲이 아닙니까? 숲에는 나무가 여러 나무가 하나로 되는 게 더불어 숲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뭡니까? 나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걸 집단화된 집단. 네. 공산주의 집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 그 계기에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다 해산시켜야 돼요. 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방 이후로 이 사상을 가지고 체제 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그것을 기웃거린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것들이 말하는 저런 혁명이 성공해버리면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의 이바지했던 앞장선 그런 놈들이 소위 말하는 지배계급이 되고 이 자유우파 국민들 전부 다 노예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결론.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을 순망치한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민주당 친중 정권을 세우려는 중국의 계략을 척결하자. 순망치한. 네. 그리고 밑에 뒤에 해석- 배경 그림 보십시오. 리짜이밍 저 사람이 중국의 일개 국장급인데 우리나라 대사라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 꿈꾸님이 딱 거기 쓰고 세세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좋아가지고 그냥 아마 격려하고 참 꼴이 참 말아.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가 친일 하면서 막 몰아붙이잖아요. 우리는 36년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는 503년입니다.
이시조선 503에서 506년 동안 중국의 압제를 받았던 것이 사실 우리인데 이렇게 친중에 가까이 저들이 접근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교육을 바로 세우고 해서 나아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돼서 저기 순망치안을 좀 한번 읽어주시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네, 위로 올려봐요. 크게 해줘. 자, 제가 읽을게요. 순망치안이라는 게 뭐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중국의 속국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대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게 체제 전쟁이에요. 지금 체제가 무너지게 됐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일을 굳건한 체제 속에서 저 중국과 대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아부 떨고 거기에 합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지금 우원식이가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뭐 다 장로예요. 그게. 거론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이념이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무슨 장로를 갖고 있다, 권사를 갖고 있다, 집사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그것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유성룡이가 마무리 발언 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전준환 목사님부터 마무리 발언 하시고. 자, 마무리하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금 결론은 1,000만 명 모여야 돼요. 그래서 내일 또 모이고 3월 1일 날은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내일 모이니까 보니까 카톡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차가 50대가 간다, 신청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젊은이들은 공짜로 갈 수가 있다. 누가 돈을 또 대는 사람 있나 봐요. 네. 차가 오는데 그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구리시에는 현수막에 인공기가 인쇄대에 걸려 있지. 저기요 인공기가요. 저기 광주시청에는 중공기. 중공기가 거기에 딱 걸려 있잖아요. 정률성 거리도 있는 판에 뭔 짓을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한 거예요? 네, 했어요. 네? 다 같이 열심히 모이자. 네. 참 우리가 오늘 이 장혜일 목사님께서 수고해서 오늘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 역학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내 민주당 정권을 하면서 이 법을 갖다가 완전히 중국화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중국의 소위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와 가지고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들이 독버섯처럼 지금 진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 유학생들이 온갖 혜택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학마다 들어와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그들이 일나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뒤엎을 그런 어떤 체계와 조직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 때도 그들이 초기에 얼마나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 엄청난 이 본질적인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처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막연하게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발 각성의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2030 젊은 세대들 중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2030들이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하니까 나라는 좀 미래적으로 희망이 있는데 우선 당장 이놈들이 이해가지고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급선무니까 장래적으로는 4050이 멀잖아 도태되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어쨌든 간에 2030들 잘 격려해가지고 이 3.1절 날 거국적인 그런 운동이 돼가지고 더 이상 좌파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장외 투쟁, 거리 투쟁에서는 좌파의 전유물이라는 데는 우파에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압도적인 숫자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대승리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은식 목사님. 네. 우리가 유성룡이가 쓴 징비록에 보면은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군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일본의 36년 동안 치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시주선 500년 동안 우리는 중국의 속국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어떤 야심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장하길 목사님 이 하시는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법부에도 이번에 헌재안에도 지금 중국인들이 화교들이 들어와서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이번에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길은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나 되어 1천만이 모이고 또한 우리 군벌을 가진 분들 또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이 위기에서 건져야겠다고 하는 모든 분들은 3월 1일 광화문에 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이 낭망하는 것은 청년이 죽은 것이고 청년이 죽었다는 것은 민족이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울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 광화문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애국 청년들,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 특별히 이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내일도 나오시고 그리고 3월 1일 날 모두가 총력동원해서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저항권을 본이라도 보여주듯이 이런 일을 했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그 반국가 세력이 이미 대한민국을 정복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거 없이 다 반국가 세력이 군부까지도 다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천만다행히 우리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감사한데 우리 전준환 목사님 내일 2030 세대의 부스가 세워지나요? 그 부스를 알아봤는데요. 네. 거기를 부스를 하는데 뭐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스가 설치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탑차를 하나를 빌려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돈이 꽤 들어가던데. 이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바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해서 견적서를 해서 빨리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여러 했으니까 국민들이 좀 후원해 주십시오. 내일 혹시 하지 않더라도 또 이제 광고를 할 거니까 일단 우리 청년들한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리스타도 오셔서 자기는 바리스타가 전문이라 봉사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리스타 지원하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 몰수이 모이도록 하고 우리 정광훈 TV에 여러분 구독 많이 들어가고 여기도 100만이 넘도록 해주시고 오늘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그 시국선언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음 주간은 조선대학교에서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청년들은 다 가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 조선대학과 더불어서 전남대학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남대학.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도 했다니까. 근데 왜 총신대학은 뭐예요? 총신대학. 왜 전북대학은 안 하지? 하겠죠. 전준환 목사님 책임져야죠. 네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하길 TV도 많이 좀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좀 돌아주시죠. 나는 교육하는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곧 이어서 1시부터 방송이 있습니다. 네, 2030 이어서 1시부터 하고 있으니까 노래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휴식 시간 가지고 좀 많이들 들어 식사하시고 1시부터 또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힘차게 구호합시다. 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반드시 이기자. 감사합니다. 박자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두 번의 탄핵을 발해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탐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행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제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